시작을 합시다. 수요일 동영상에 posterior probability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교수님이 수요일 수업한 내용은 따로 교재가 아니고 다른 데 자료니까 LMS에 내가 올려놨고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해요. 사실은 수요일 수업에 posterior probability example들을 보고 그 다음에 교재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뭐 시간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분만 동영상 찍고 60분 한 1시간 정도만 찍고 그냥 마쳤는데 너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posterior probability를. 오늘 1.7 카운팅 테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빨리 이렇게 2장으로 랜덤 베리애블로 넘어갈 예정인데 1.7의 카운팅 테크닉은 사실 여러분 별거 없고 여기 여러분 익숙한 이미 알고 있는 퍼뮤테이션하고 컨비네이션만 있는데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퍼뮤테이션을 먼저 보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K 오브젝트 from N 오브젝트, N개의 어떤 오브젝트에서 K개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얼만큼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without replacement 하나 선택하고 다시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고 without replacement니까 선택하는 한 개 선택할 때마다 그게 그 이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number of possible permutation 전체 넘버를 우리가 샵으로 쓰는데 number of 가능한 permutation이라고 했네. 퍼뮤테이션은 여러분 적을 때 퍼뮤테이션 적을 때 이렇게 P로 보통 표시를 하고 N개 이거는 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교재를 따르자면 N 밑에 K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퍼뮤테이션은 여러분 아는 대로 N 여기 위쪽에 있으니까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k 팩토리얼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 팩토리얼은 여러분 아는 대로 n의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계속 가서 1까지 이런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큰 수가 된다. 요거 퍼뮤테이션 우리말로 뭐 순열이라고 하나?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요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여러분 컨비네이션이 있겠는데 조합. 컨비네이션은 이렇게 C로 이렇게 적게 되지. C의 N개에서 K. 요거는 공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가능한 조합이 몇 개가 있느냐, 가능한 순열이 몇 개가 있느냐, 퍼뮤테이션, 가능한 조합이 몇 개가 있겠느냐는 요거는 n 팩토리얼에 똑같이 n-k의 팩토리얼 똑같은데 나누기 k 팩토리얼에 한 번 더 여기 분모에 나눠지니까 퍼뮤테이션보다는 컨비네이션 조합이 그 숫자가 적게 되겠다, 작게 되겠다. 요거와 요거는 차이점은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많이 봤겠지만 요거의 차이는 요놈은 퍼뮤테이션은 선택의 순서, 선택 순서를 고려하는 거고 요거는 순서를 뭐 고려한다는 말은 순서를 문제 삼지 않는다.
순서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 고려한단 말은 상관이 없다.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 고려, 이건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고. K개에서 N개, N개 쓰면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데 K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이 선택이 1, 2, 3, 1, 2, N개 1, 2, 뭐 0으로 생각하면 제일 쉽겠지. N.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는 다른 거야. 요거는 다른 선택인데, 여기서 컨비네이션에서는 1, 2, 3, N개 있을 때, 여기에서 K는 3일 때, 1, 2, 3을 선택하나, 3, 1, 2를 선택하나, 요거는 같은 선택. 그러니까 여기 넘버가 요거는 더 적을 수밖에 없지. 순서에 상관없고. 뭐 이거는 워낙 이그젬플 너무 단순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컨비네이션은 기호가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렇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쓴다. 괄호, 중괄호 해가지고 위쪽에 칼럼으로 해서 NK 이렇게도 쓰기도 한단다. 똑같이. 우리 책에서도 우리 책은 요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우리 교재에서는 요걸 많이 쓰는 것 같아. 디펙티브 컴퓨터 칩, 뭐 이그젬플 하나라도 안 하면 좀 섭섭하니까 이그젬플 2에 컴퓨터 칩 문제에서 500개가 박스에 들어있는데, 즉 N은 500개의 칩이 들어있는데 끄집어내는 K는 9. 끄집어내는 건 3개라고 있네. 9개의, 여기에 분량이 9개가 있고, 아홉 개가 디펙티브고, 선택은 K는 3. Without replace, total number of possible sample은, total number는 combination이 되겠다. 왜냐하면 디펙티브 칩은 번호가 없어 상관이 없는 거지, 순서가. 뭐 3개 끄집어냈을 때 그게 1, 2, 3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펙티브 칩은 50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컨비네이션. 디펙티브 칩이라는 건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한 번도 디펙트 칩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500개 칩이 1년 번호가 1, 2, 3이 있다는 거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컨비네이션, 500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내는 거는 500 팩토리얼, 497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뭐 계산기 있어야 계산할 것 같은데, 2000만 70만 8천에 500. 엄청나게 큰 숫자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이 3개를 지금 끄집어내는 3개가 3개가 선택, 만약에 이 3개가 모두 디펙티브가 되려면, 모두 디펙티브 되려면 요놈 3개 끄집어내게, 내가 칩을 끄집어낸 3개가 모두 9개의 디펙트 중에 3개가 돼야 돼. 근데 그 3개는 그 9개 중에 어떤
39개도 상관없지. 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시 9 팩토리얼에 6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하면 요거는 84. 84.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구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확률 얼마인가? 전체 9개의 디펙트 칩이 있고 500개 칩 중에 9개 디펙트 칩이 있는데 내가 3개를 끄집어내는데 모두 디펙트인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500개에서 3개를 끄집어내는 컨비네이션 중에 9개 중에 3개 이렇게 확률로 계산이 된단다.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굉장히 작은 수가 된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정도 약 이런 확률이 되네. 그냥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이니까. 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그 문제 62페이지 그 문제 한 개만 디펙티브인 3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디펙티브인 확률도 구해놨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1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마치게 되었다. 1장을 마쳤어. 아, 교수님이 참 숙제를 줬지. 여러분, 숙제 내가 내만 공지에 올리면 자동으로 여러분 알림에 뜨지. 숙제 내면 교수님이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숙제를 내야지 하고 왔다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할 경우에는 내가 LMS에 올릴 테니까 LMS에 보고 여러분 숙제는 제출하도록 하고. 자, 뭐 이거는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챕터 2의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 자, 우선 먼저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쓰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RV. 자, 디스크릿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랜덤 베리어블은 고등학교 때는 랜덤 베리어블 나오나? 고등학교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 안 나올 요새. 그냥 일반적인 확률, 이벤트의 확률, 이벤트의 컨비네이션 뭐 이런 거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챕터 2 랜덤 베리어블, 요거 랜덤 베리어블 만약에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새로우면 이걸 처음 배우면 반드시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랜덤 베리어블. 사실은 1장은 기본이고 확률에서 이벤트라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는 모든 확률은 다 베리어블로 계산을 하지. 그 베리어블이 뭐냐?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 놓도록 합시다. 여러분, 베리어블이 뭐지? 베리어블. 직역하면 변화 가능한, 변화하는 베리의 형용사형, 변화 가능한. 우리가 공학에서 베리어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서 많이 봤느냐?
1학년 들어왔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울 때, 기초 프로그래밍 배울 때 베리어블 C에서 예를 들어서 int A, B 이런 거. 그럴 때 요거를 우리는 요놈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베리어블이라고 불렀지. 베리어블을 부르는 A라는 값은 어떠한 인테저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다. 그지? 정해진 게 아니지. 이게 상대적으로 베리어블 말고 고정된 값을 우리가 C에서도 콘스탄트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수학에서도 콘스탄트 상수라고 부르는 거고. 상수, 변수. 요거의 반대말은, 상대적인 말은 상수가 되겠지. 상수. 변수, 변화하는 수. 그 변화하는 수가 뭐라? 타입이 인테저면 인테저 공간에서 저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아주 먼 플러스 무한대까지 제로 있고 1, 2, 3 어떠한 값이라도 다 가질 수가 있겠다. 그지? 저게 플로트가 되면 실수가 되면 실수 공간인 거고. 자,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공간을 생각을 해야 돼. 새로운 공간. 확률을 이제 이벤트 지금까지 1장에서는 오로지 1장에서는 S라는 샘플 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아웃컴만 다뤘는데 이 아웃컴의 각각의 확률이 P1, P2, P3, Pn이 있고 이것만 다뤘는데 이제는 또 다른 공간을 이야기해야 돼. 또 다른 공간. 그 공간이 뭐냐면 제일 여러분 수학에서 공간 하면 축이지. 엑시스. 제일 간단한 공간이 뭐지? 1차원 공간이지. 1차원 공간. X를 우리가 변수는 보통 X를 적는데 X 이거는 디파이너에서 뭐 저쪽에 있는 것처럼 A라고 둘 수도 있고 X라고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미지수를 일반적으로 변수를 X라고 두니까 X라고 두자. X라고 두자. 그리고 나서 매핑. 매핑 뭐지? 매핑이라는 게 뭐지? 개념적으로 보면 매핑은 어떤 A 공간에서 또 다른 B 공간으로 변화하는 거.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뭔가 뭐지? 우리 매핑. 맵은 지도인데 맵, 투영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매핑이라고 해. 매핑을 하자. 어떻게 매핑? 아웃컴이 지금 예를 들어서 n개가 있다면 n개가 아웃컴이 있다면 아웃컴을 각각을 모두 어딘가의 값으로 여러분 어딘가의 값으로 x라는 값으로 여기 매핑하자고. 자, 그러면 이 값이 뭡니까, 교수님? x 예를 들어서 교수님 이렇게 적으면 요거 뭐지? 요거는 정해진 값이 이 x가 x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요거는 지금 어떤 값이고 요거는 지금 변수이고 요 x가 현재 x1이라는 값을 가진 거고 지금 여기서 변수는 한 개밖에 없어. 1차원 공간이니까.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 값이 다를 뿐.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A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A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듯이 변수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여기는 1차원 공간이다. 얘는 원디야. 원디. 그러면 이건도 어딘가에 매핑. 여러분 매핑 아니면 투영? 여러분은 뭐 어떤 용어로 배웠는지 모르겠네. 매핑 이렇게.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사실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일반적인 말로 매핑이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자고 저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x2
그 다음에 요놈은 이쪽으로 x3, 요놈은 이쪽으로 xn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 지금 랜덤 베리어블은 하나고 이 x의 값이 x1이 될 수도 있고 x2가 될 수도 있고 x3가 될 수도 있고 xn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투영, 이런 매핑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약속에 의해서.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요놈이 뭐냐면, 요놈이 변수인데, 이 값이 결국은 어떤 값이 될 수 있고, 확률적인, 뭔가 확률에서 온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지.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자, 매핑은 약속에 의해서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S 샘플 스페이스가 어떠한 형태,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은 한 개만 하지만 나중에는 두 개도 될 수 있어. Y. 두 개도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놈 아웃컴을 매핑을 시켜보자. 어디야? 어떤 약속에 있어. 여기야. 그럼 이 값은 뭐가 되지? x1, y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공간은 디스크리트일 수도 있고 컨티뉴스일 수도 있고, 이 공간도 디스크리트일 수도 있고 컨티뉴스일 수도 있는데, 연속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2.1절에서는 디스크리트 이산적인 공간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다. 일단 이상한성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당연히 컨티뉴스 공간이 나오겠지. 이차원 공간. 그러면 이놈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어떤 값, 예를 들어서 xk, yk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놈은 여기 와서 어떤 점, 2차원 공간이니까 이게 점이 디스크릿 공간일 수도 있고 컨티뉴스 공간일 수도 있는데, x, j, yj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여기 뭐가 랜덤 베리어블이냐?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놈도 랜덤 베리어블, 이놈도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은 여기가 두 개가 있는 거네. 그냥 이거 확장. 그러면 3차원이 되면 S 공간이 X, Y, G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둘, 셋 랜덤 베리어블 공간에 이 아웃컴들이 여기 어딘가에 XK, YK, GK 이렇게 매핑이 될 수가 있어. 이게 랜덤 베리어블. 일단은 요거 매핑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세요. 매핑. 샘플 스페이스에서 매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이 3차원, 이 3D 3차원 공간에서는 매핑된 이 위치가 x, y, g라는 벡터로 표현되고, 2차원 공간에는 x, y라는 2차원 벡터로 표현되고, 그러면 n 디멘전도 될 수가 있겠죠? n 디멘전도 당연히 될 수가 있다. 이게 여기는 3차원, 여기는 2D, 여기는 3D, 그 다음에 n차원, n 계속 확장되면 n차원도 당연히 될 수가 있다. 가능. 자, 개념적으로 랜덤 베리어블. 자, 다시 1차원으로 돌아와서 제일 간단한 1차원으로 돌아와서 outcome 1, outcome 2, outcome 3, outcome n. x라는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는데 꼭 순서일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x의 값, 번호 순서대로 될 이유는 없어. 다르게 그려볼까?
x1 이렇게, x2 이렇게, x3 이렇게, o3 이렇게, on은 이렇게 해볼까? 그럼 요놈이 지금 요놈이 x1이라고 부르고 요때 값은 x2, 요게 지금 x3죠? 요게 xn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매핑 시키는데 이 x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확률 이건 다 있었다, 분명히. 그러면 이 확률 값이 그대로 요거는 여러분 아웃컴이라 요건 값이가 아니가. 이거는 값이 아니지. 이거는 개념적으로 어떤 아웃컴, 이건 결과 이런 말이지, 우리말로. 요게 값이지. 요건 값이 아니고 요게 값이지. 수학이니까 값이 중요하겠지. 밸류가 중요하겠지. probability value. 요게 뭐지? probability value잖아. 확률값. 무슨 값? 다 안 적어도 알겠지? 확률값. 확률값이 중요하겠지. 그럼 이 확률값이 이렇게 따라와야 돼. 어디로? 여기에 P1.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까? 우리 수학에서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잖아. P1이라는 확률값이 이렇게 하나, 디스크릿 공간이니까 짝대기로 막대로 표시되는 거지. 그러면 P2, 교수님 잘못 그렸네. 여기 P1, P2 이렇게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준다 근데 잘못 그렸는데. 그럼 P3 여기에 P3 여기 PN 여기 N이다. N 여기 PN 이만큼 그려보자. PN 조금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눈치를 챘을 거야. 딱 눈치를 챘어. 눈치를 챘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퀘이션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퀘이션으로. 그러면 X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이벤트 S는 probability O1은 P1 이렇게 적었지. 근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probability X1이 되겠지. 요게 P1이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이거를 투영을 다 해야 돼. 투영을 한 개라도 안 하면 안 된다. 자, 이 관계는 여기서 모든 all 이벤트가 all 이벤트를 다 이쪽으로 가야 돼. 모든 이벤트.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될까? i로 갈까? i는 1부터 n까지 하면 이건 얼마가 되지?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림을 다시 그리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가 x1이고 이 번호의 순서는 x 값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x2, x3, xn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xn. 지금 n개가 있는데 4개만 표시한 거다. 뭔가 더 있을 수 있어. n개니까.
여기 값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있는데 지금 n개만 표시해보자. 그럼 요건 P2, 요거는 P3, P1, Pn.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P1은 뭐지? P1?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해 보자. 이 그래프에서 P1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거 소문자다, 소문자. 확률. 뭐라고 했지? 여기서 X1. 근데 우리 교재를 봐봐. 좀 더 정확히 more exactly. 여러분, exactly는 정확하게죠? P1은 확률. 사실은 이 X1이라는 건 뭐의 값이지? 랜덤 베리어블 X의 값. 랜덤 베리어블 X의 값. 그 랜덤 베리어블 X. 이걸 대문자로 썼네. 여기를 대문자로 쓴다 이거다. 대문자로 표시했다 이거다. 뭐 사실 꼭 대문자라야 된다 이건 아니다. 지금 정의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랜덤 베리어블 X로 표시했네. 이게 X1일 때 이 확률 이렇게 표현해도 맞나? 틀리나? 맞지? 이거나 같은 의미지. 요거는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X1이라는 밸류 값 U가 될 확률은 P1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P2는 probability that X 랜덤 베리어블이 X2라는 값이 될 확률. 자, 이 랜덤 베리어블은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어. continuous면 continuous 공간에서 무한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이 X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면 디스크리트한 공간에서 무한개의 어떠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지. 인테저라고 치고. P3는 probability X가 X3라는 값을 가질 확률. Pn 확률은 요거는 이 전부 다 값이다. 확률값. 확률 X가 Xn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 그러면 다시 똑같이 이거 다시 적으면 probability X가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i는 1부터 n까지 모두 더하면 1. 절대 1을 넘을 수 없지. 절대 1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확률이 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고,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만약에 여기 n이 4이다 하면 딱 맞지? 4개지? n이 4면 p1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4개로 표현할 수 있잖아. p2, p3, p4.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른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른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자,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뭐냐? 결국은 어떤 형태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떤 값을 가질 확률들이 이렇게 있는 이 그림, 이런 그래프, 이게 PMF. 이 차원 공간에서 x, 교수님 자꾸 x 그냥 소문자로 적는데 너무 작나? 카메라는 다 이쪽에서 보이지?
자, 여러분 x와 2차원 공간이 되면 뭐가 되겠지? 이게 그리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확률이 되겠지. 이쪽에 그림 다시 그릴게. 자,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 1차원이면 뭐 이런 거. 이 차원이면 어떻게 돼? x, y면 얘도 이렇게 그리드가 있겠지? 또는 좌표?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림 볼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P1, P2 두 개 있다고 치자. 얘는 그냥 값이니까 얘는 그냥 값이다. 벡터가 아니야. 여기가 벡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x1, y1 여기를 x2, y2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놈을 이퀘이션을 어떻게 적을까? 요 놈을 이퀘이션을 어떻게 표현할까? 1차원에서 어떻게 표현했지? P1은 x가 x1이 될 확률이 p1 이렇게 했지. 그럼 2차원은 어떻게 돼? x는 x1이 되고 y는 y1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적어? probability that x는 x1이 되고 y는 y1이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 and지? 그럼 and는 어떻게 적느냐? 그냥 콤마로 적으면 된다. 그럼 콤마가 and야. y는 y1 요게 요 확률이 p1. probability that x는 x2이고 y는 y2일 확률은 p2. 그 말은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단 말은 요 값이 요게 x1이고 요게 x2라 이 말이네. 교수님이 그림을 이그젬플로 그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여기 2차원 PMF 3차원은 또 3차원대로. 요걸 PMF라고 한다. PMF. 우리 책의 이그젬플들이 뭐 이건 쉬운 거니까. 자, 이그젬플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빨리 보고 넘어갈게. 이그젬플 1 머신 브레이크다운 기계 고장의 원인 S 샘플 스페이스에서 미케니컬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용자의 미스유즈 미케니컬의 미스유즈 U라고 표시해 볼게.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거로 이렇게 있었지. 이때 확률이 우리 지금까지 문제에서 미케니컬이 0.3이었고 사용자의 미스유즈가 0.2 아니다. 미스유즈가 0.3이네. 0.3이고 미케니컬이 0.5네. 0.5 정기적인 원인 0.2. 자,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 x라는데 매핑을 해보는데 어떻게 매핑하는가가 바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거나
여러분이 배울 때는 주어진 문제를 배우게 되지만 나중에 어떤 공부든지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레벨에 도달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 자, 여기서 이 example에서는 비용, 고치는 비용. 이 x가 뭐냐 하면 수리 비용에 매핑을 했어. 별거 아니다. 매핑하는 게. 수리 비용 해가지고 50, 200, 350 이렇게 했다. $50 뭐 달러겠지. $200, $350 이렇게 했는데 미스유즈가 50이고 요놈이 이렇게고 정기적인 고장이 나면 $200가 수리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미케니컬로 잘못 그랬다고 했어요. 미스유즈가 이렇게 되고 미케니컬 고장이면 350이 나던데 고장 수리 비용이 350. 어렵게 그냥 이거 어떻게 매핑했습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어. 수리 비용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미스유즈는 50, 미케니컬은 350, 정기적인 거는 $200 이렇게 든다. 이건 문제에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확률을 그려야겠지. 그러면 요놈이 0.3이고 200은 0.2고 미케니컬 0.5. 이게 뭐가 됐다? 이 그림이 뭐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다. 그러면 딴 거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개 주사위 던지는 문제, 두 개 주사위 던지는 문제에서 샘플 스페이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 1부터 1, 2부터 6까지 있지. 자,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 X로 매핑하는 거는 어떠한 문제든지 만들 수 있어. 어떠한 문제든지 만들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두 값의 곱하기. 그럼 X가 지금 결정되지. 두 값의, 우리 책에서는 예전에는 두 값의 차이, 절대값 차이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서 1의 개수, 두 값의 차이. 자, 매핑을 하는데 어떻게 매핑하느냐? difference of two number. 요거를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없게. 마이너스 물론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겠지? 0부터 5까지 있겠지. 두 값의 차이니까. 그러면 6611 제로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N2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매핑이 S에서 랜덤 베리어블 공간으로 두 개의 아웃컴이 동일한 값으로 갈 수가 있다. S에서 랜덤 베리어블 X로 하나가 이렇게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한 개가 이놈도가 그런 문제 만들 수도 있긴 있겠구나.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확률 변수에서는. 자, 이런 경우 1, 2는 어디로 가? 요 1, 2는 1로 가겠지? 그럼 1로 가는 놈도 많지? 4, 5, 5, 4 다 1로 가겠지? 그래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 확률은 왜 되지? 확률은 그러면 여기 확률은 지금 책에 안 나오는데 이 확률은 뭐가 될까? 36분의 6이 되겠지.
맞나 여러분? 5 차이 나는 거는 몇 개 있지? 1661 두 개밖에 없나?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확률이 낮은 확률이 되겠네. 제일 높은 확률이 뭔데 여러분? 두 개 차이? 1? 2? 1도 많고 2도 많고 많겠다, 그지? 그 나중에 뒤쪽에 가서 볼게.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확률 값이 이게 다 있는 거고, 확률 값이 이렇게 다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요 그래프, 요 36분의 6, 요 확률은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x가 뭐가 될 때? 제로가 되었을 때지. 요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표현하지? probability x가 제로가 될 확률은 36분의 6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이 모든 확률의 다 막대 그래프에 다 합은 1이 돼야 되고, 당연히 1이 돼야 된다. 왜냐? 모든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아웃컴들이 다 매핑이 돼야 된다. 이거 1분만 매핑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런 이그젬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13 요게 또 중요한데, 확률이 나오면 지금은 디스크리스에서 하고 있지만 컨티뉴스도 마찬가지다. 그럼 뭐가 또 우리 확률에서는 중요하냐 하면 probability 어떤 x가 요거 랜덤 변수가 어떤 값이 될 확률도 중요하지만 probability x가 이렇게 될 확률도 중요해. 어떤 x 값의 이하,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해. 이렇게 된 확률, 요게 뭐였지? 요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고, 요 확률,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값 x 이하일 확률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른다. CDF. CDF를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책마다 다를 수 있어. probability x가 어떤 값 x보다 작을 확률은 우리 책에서는 F로 표현했네. F, 라지 F, 대문자 F. 예, 이렇게 표현했어. 뭐 이거 랜덤 변수 빼고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책마다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책마다 이퀘이션이 다를 수 있어. 우리는 지금 X로 표현했지만 어떤 책에서는 Y로 표현해도 틀리나 맞나? 같은 건 맞는 거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를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하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 저자마다 틀릴 수가 있어. 자, 요 확률. 자, 그러면 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요게 지금 PMF였는데 여기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지금 이 번호가 순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거는 큰 상관은 없다. 요게 X4고 X1이고 X2고 X3고 요게 XN인데 큰 상관은 없어. 그러면 fx를 그림을 그리려면 자, x1보다 작을 확률. 요거는 예를 들어서 fx에 x1을 집어넣으면 f의 x1을 요때 f를 구해보자. 그는 probability that x가 x1보다 작을 확률. 요렇게 되지. 요때 값을 구하려면 요때 어떤 fx1을 구하고 싶어.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x1 값보다 작을 확률.
X1 것보다 작을 확률. X1 것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교수님이 작을 확률을 했는데 틀렸다. 그지? 이하다, 이하. 작거나 같은 확률. 이하. 작거나 같을 확률.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요 놈이 들어간다. 요 놈이 들어가. 아이고. 요 놈이 들어가. P1 여기 들어가.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X4는 X1보다 값이 작지? 그러면 이 확률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당연히. 왜냐하면 X4는 X1보다 당연히 작으니까 X4 여기 있으니까 이 확률이 들어가. 그럼 이거는 X2는 X1보다 X2는 큰 값이지? 그 이 확률에는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연스럽게 두 개의 이 그림에서는 이 두 개의 P1 플러스 P4가 되네. P1 플러스 P4가 되네. 이렇게 되네. P1 플러스 P4.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fx를 구해볼까? x4에서 fx4는 정의가 어떻게 돼? 정의를 이렇게 적어주자. x가 이하 x4보다 작을 확률. x4라는 값보다 작을 확률. x4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교수님 자꾸 빼먹는데 작거나 같은 확률. 이하의 확률. 그러면 이 확률이 포함이 돼. 왜냐하면 이 P4는 뭐지? x4일 때의 확률이니까. x4보다 작은 지금 이 example에서는 없어. 다른 매핑된 게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 여기서는 P4가 되겠지. x2, x3, xn. 여기서 쉽다, 그지? x2는 뭐, 이게 지금 f의 x1이었고, 요게 f의 x4였네. f의 x2. 여기는 뭐가 될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는 지우고, 이건 지우고, 이놈은 P1 플러스 P4 플러스 P2가 되지. 이름이 뭐가 되지? F의 X2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F의 X3는 더 커지겠지? 확률 값은 포지티브 값밖에 없지? 네거티브 확률은 없지? 아, 여러분, 네거티브 확률이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네거티브 확률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네거티브 확률 절대 없다, 여러분. 절대 없어. 그러면 X3는 이거는 P1 플러스 P4 플러스 P2 플러스 P3 이렇게 되고. 그러면 XN에서는 쭉 올라가서 여기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바란다. 지금 칠판이 제한이 돼가지고 P1 플러스 P4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PN. 이건 얼마가 될까? 만약에 이렇게 n이 pn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5개밖에 없었다면 이거는 1.0이 되겠지. 그래서 f의 x라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그림을 그리면 사실은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된다. 점점 커져. 점점 커진다. 아이고, 씨. 이런. 얘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점점 커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실 이 값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지. 사실은 이 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그리는 거지. 여기 있던 값이 여기 의미가 있나 없나? 이거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이거하고 다르게 여기다 x1, x2, x3, x4, x5, x6 6개 이렇게 이그젠플을 표시해 볼게. 그리기 지우자 이거. 이쪽 밑에다 적을게. 플러스 p3 플러스 pn은 1.0 x1 x2 x3 이렇게 그러면 PNFS는 점밖에 없었는데 fx는 요렇게만 있을까? 여기서는 어때? x의 예를 들어서 x의 q라고 해보자. 퀘스천. 그러면 f의 xq는 얼마인데? 이거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수학은 기본 정의를 따라서 풀면 돼요, 여러분. 정의가 뭐냐면 probability x가 이하일 확률 xq 이하일 확률이야. 지금 이 문제는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xq 이하가 될 x는 어떤 게 있지? x3, x2, x1이 있지. 그러면 이때 확률 이거 이그젠플하고 다르지? 이 x3 이때 확률이나 여기 확률이나 똑같아. 왜냐면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확률값이 있나 없나? 없어. 지금 이건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x3와 xq 사이에 이때 뭔가 확률이 있었냐면 없었어. 원래 PNF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요 xq라면 xq 사이에 요 사이에 요게 x3라면 x3 사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때 확률은 얘가 똑같아. 이렇게 꺼줘야 된다. 정확히 말해서 CDF는 점만 찍으면 안 돼. 줄을 꺼줘야 된다. 왜냐? 이때는 CDF는 이 확률도 있어. 이 확률도 있다. 분명히. 왜냐? 저희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줄을 꺼줘야 돼. 언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X4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탁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계단형으로 이렇게 계단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여기서 여기 만약에 fxp는 얼마? 제로. 왜냐면 요 왼쪽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제로. 그러니까 제로라고 꺼줘야 돼. 자, 꺼줘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교수님이. 나중에 시험 칠 때도 꺼줘.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제로고, 계단 스텝, 마지막에는 1.0 이렇게 돼. 이놈이 CDF야, 이놈이 CDF. 그래서 PMF는 사실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막대 그래프 표시하지만, 사실은 간만 있는 거지, 이렇게. 5개 그려보죠. 하나 더 그려볼까? 6개. 간만 있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x1, x2, x3, x4, x5, x6 간만 있는 거야, 간만. p1, p2, p6 간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공중에 붕 뜨기 우리 이렇게 좀 하기 어색하니까 우리는 항상 예전에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뿐이다. 막대라는 거 의미가 없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x1, x2,
x3, x4, x5, x6 이렇게 그림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디스크릿 공간, 뭔가 특별한 제한을 주지 않으면 디스크릿 공간이 아닌 인테저 공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쪽에서는 반드시 제로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퉁 띄올려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이게 선을 끄면 안 되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x4에서 x3에서 이렇게 되고 x4에서 이렇게 x5에서 이렇게 x6에서 이렇게. 아이고 좀 삐뚤다. 자, 보기 좋게 요거 점수는 보기 좋게 하는 거. 여기 1.0 요게 CDF다. 요게 CDF. 여기서 이렇게도 갈 수 있지. 거꾸로. CDF가 주어지면 PMF를 그릴 수가 있어. fx가 주어져 있을 때 probability x는 xi 이걸 구할 수가 있지. 자, probability x의 xi를 어떻게 구하느냐? CDF에서 fxi에서 뭐를 빼면 돼? f의 xi의 마이너스 극한 부분을 빼면 된다. 결국 이 확률이 뭐가 되지, 여러분? 요게 P1이 되지, 맞지? 요만큼 차이가 뭐가 되지? 여기 P2가 되지? 요게 뭐가 되지? P3가 되고, 요게 P4가 되고, 요게 P5가 되고, 요게 P6가 된다. 여기서 요 값을 빼주면 되지. 지금 이 계산이 엄밀히 말하면 X6에서는 값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이다, 이 값. 알겠죠? X6에서는 요 값이다, 요 값. 요 값. 왜냐하면 X라는 것은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이 X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러면 X6의 마이너스 극한 여기 X6 마이너스 극한 이렇게 적어볼게. 우리 책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마이너스 극한 부분의 값은 뭐가 돼? 여기지. 그래서 두 값을 빼면 P6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PMF에서 당연히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질문 여러분. 여러분. 질문 있나, 여러분? (50, 200, 350) 아까 전에 기계 고장 X가 50, 200, 350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면 CDF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오고 좀 낮출까? 이 정도 되겠지. 이게 1.0이 돼야 되고 아까 요
요게 0.5였고, 아까 기계고장 0.2였고, 이게 얼마였더라? 0.2였나? 0.2, 0.3이었나? 0.3, 0.2네. 요게 0.3, 요거 0.2 이렇게 됐네. 요게 CDF. 질문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안 남았네. 7분밖에 안 남았네. 쉬워가지고 질문 없지? 쉬워서. 아주 짧게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컨티뉴스 랜덤 베리블. 랜덤 베리블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 변수는 디스크리트한 인테저, 자연수, 가질수 있지만, 우리가 공학에서 계산하는 수학은 대부분 다 컨티뉴스 공간이 많다. 컨티뉴스 공간은 당연히. 그러면 요놈이 컨티뉴스가 됩니다. 그 말은 매핑이 이렇게도 오고, 바로 옆에 진짜 여기 아주 붙어가지고 매우 촘촘히. 그러면 여기에 아웃컴 몇 개가 있단 말이지? 무한개가 있단 말이지. 무한개들이 다 매핑하면 확률을 여기에 각각에다 P1, P2, Pn 확률이 다 있고, 이거를 다 매핑하면 이놈은 여기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빽빽하게 어딘가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무한개 그리면 무한개를 그려줘야 되잖아. 우리는 수학에서 그렇게 하진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학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맥시멈 포지션을, 맥시멈 값을, 이 확률 값을, 최대값이 아니고 이 확률에 해당하는 값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이런 그래프로 표시를 하지. 이거 당연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이렇게 모든 확률을 다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없지.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어떻게? 이러한 커브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컨티뉴스 공간에서는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나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런 간단한 문제를 주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뒤쪽에 가지고 문제가 좀 복잡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 뭔가 계산이 돼가지고, 어떤 학생은 X에서 심지어 이렇게 확률을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거 절대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있을 수 없어. 절대 이러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꼭 기억하고, 포지티브 값만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를 표시하느냐? 이 커브는 뭐를 표시하느냐? 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컨티뉴스라도 예를 들어서 A와 B 구간에서 이럴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디스크릿과 똑같이 이 모든 아웃컴의 확률을 다 투영하면 이 전체의 확률 값의 서메이션은 얼마가 될까? 1.0이 되겠지. 그게 뭐냐면 이 아래에 여러분 딱 감이 오겠지만 이 아래에 면적이 된다. 면적은 반드시 1.0이 돼야 돼. 반드시. 믿거나 말거나. 느낌은 1.0이 아닌 것 같지? 1.0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것도 면적이 1.0이 돼야 돼. 그러면 이 확률 값은 얼마? 이렇게 돼야 되지. 어떠한 모양의 그래프라도 이 아래에 면적은 반드시 1.0이 돼야 된다. 면적은 반드시 1.0.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약에 이게 컨티뉴스 공간이다. 여기 시작이 A고 여기 끝이 B다. 그러면 이 확률 값은 얼마?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반드시 이 면적은 1이 돼야 돼. 이리 돼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전에 디스크릿에서는 probability mass라고 했는데 이놈은 컨티뉴스 공간에서는 이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른다.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 density function. 마칠 때쯤 되니까 시간이 쫓기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계속해서 수요일날 계속하도록 하고 출석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해주고 출석 체크를 하자. (961) 961번으로 출석